여러분들 요즘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마네 하면서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전만 못하다구리, 이젠 슬슬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구리. 뉴스에선요 다들 부동산 하락이 시작됐다고, 이젠 끝물이니까 부동산 폭락할 거라고 무섭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곧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할 겁니다. 그 안전벨트 꼭 매시고 꽉 붙잡으세요들. 그렇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일본을 따라가냐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일본 부동산 시장과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기 전에요 일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이것부터 짚어야겠죠. 일본 부동산 시장이 1985년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막 버블이 끼기 시작했거든요. 1991년을 정점으로 버블이 피크를 찍습니다. 이때 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 주택이며 상업지며 죄다 2배에서 3배씩 올랐어요. 이런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도 비슷한 면이 있죠. 2019년부터 2021년 약 3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도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서울이면 수도권이면 다 올랐어요. 일본만큼 짧은 시간 동안 한국도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요. 한국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일본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비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일본 부동산은 대체 왜 거품이 끼었냐, 왜 일본 부동산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냐 이것부터 아셔야겠죠. 제가 아까 전에 일본 부동산이 1985년부터 90년까지 약 5년 동안 겁나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985년도에 일본에 뭔 일이 터졌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고요. 1985년 일본에는 플라자 합의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알고 계실 분들도 많고 저도 이미 이거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플라자 합의는 진짜 간단히 말하면은 엔화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일본이 엔저로 꿀 많이 빨았으니까 미국 성님들도 꿀 한번 같이 빨아보겠다 이건데, 그래서 일진이나 마찬가지였던 미국이 일본을 부릅니다. 야 일본 너구리들, 너네 잠깐 여기로 와봐라구리. 왜? 너희 자식들 엔화 가치가 너무 싸잖아구리. 서로 돕고 좀 살아야지 일본 너구리들아. 엔화 가치 좀 올려봐라구리.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된다구리. 돼. 띠발이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이루었는데 두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거하고, 두 번째로는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면 순조롭게 미국 성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정부의 협조 개입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단 일주일 만에 미국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 엔화 값은 급격하게 올랐어요. 망한 거지. 85년도 엔화의 평균 시세는 미 달러당 240엔이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120엔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플라자 합의로 한번 때려봤더니 그냥 엔화 가치가 2배나 뛰어버린 거지. 이제는 거꾸로 미국 너구리들은 1달러에 너굴 초코바 2개씩 사먹고 있던 상황에서 이젠 1개밖에 안 사먹는 거야. 그러면은 일본 수출 기업들 어떡하겠어? 그냥 엄청난 타격 맞고 그냥 다 죽는 거야. 일본의 수출품이 안 팔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중소제조기업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일본 정부는요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 일본 수출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라고 해서 나온 게 금리 인하 정책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 살리려면 시중에 돈 돌게 하는 게, 돈 뿌리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거거든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당연히 일본도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미국한테 다시 비벼보려고 자국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한 거죠.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망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하니 금리를 전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결국에는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전의 일본 금리는 5%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금리를 5번이나 내려요. 쭉쭉 내려가서 마침내 2.5%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금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2.5%라는 금리는요 일본 은행 설립 후 최저금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본 정부가 금리만 내렸냐?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다 플러스로 일본 정부는요,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저금리로 돈 빵빵하게 빌려드릴 테니 어떻게든 대출 좀 받으십시오. 일본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출을 얼마나 밀어줬냐면요, LTV를 120%까지 승인을 해줬습니다. LTV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김너구 씨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가 나오냐, 이걸 보여주는 게 LTV입니다. LTV가 50%면요, 김너구 씨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이 5억이 나오는 거고요. LTV가 100%면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이 얼마 나온다? 10억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일본의 LTV가 12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김너굴 씨가 부동산 10억짜리 사는데 대출이 얼마가 나옵니까? 12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산다는데 대출을 12억을 해주네? 그러면은 2억이 남잖아요. 그럼요,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을 12억이나 해준다고? 이거 개꿀 아니냐? 10억으로 집 사고 나머지 2억으로는 맛있는 너굴 초코바 사 먹으면 되겠다구리. 이렇게요, 너도 나도 빚내서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고 싶겠죠. 이때 일본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일본 기업들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수출이 막혀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해봐야 이득을 10%도 남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금리도 낮고 정부는 대출을 막 하라고 꼬드기고 있어요. 막 뒤에서 떠밀어.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다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수출도 안 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부동산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업종 바꿔야지요. 일본 금리는 2.5%고 LTV는 120%니까 집값이 10억이어도 12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부동산 가격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냥 너굴 초코바 사 먹는 거예요, 남는 돈으로. 지금 이걸요, 일본 기업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굴식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2억의 사업 자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대출금 12억을 받으면요, 10억짜리 부동산이 공짜로 생기면서 동시에 플러스 2억의 사업자금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마법 아닙니까, 마법. 부동산도 생기고 사업자금도 생기니 은행에서 영끌 안 하면 완전 바보입니다, 바보. 진짜 개꿀이었겠죠. 돈이 미친듯이 풀리고 막 돌기 시작해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재기에 손을 댑니다. 일본에선 본래 사업과 관련이 없어도요, 은행에서 대출이 쉽게 나왔어요. 이러니까 기업들은 대출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은 필요도 없는 공장 부지나 오피스를 사기 시작합니다. 기숙사, 사택, 아니면 회사 직원용 휴양소, 이런 기업 활동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도 막 미리미리 사놓기 시작해요.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올라타십시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이걸 봤던 다른 사람들도 눈에 불을 켜고 막 집을 삽니다.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 은행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앉아서 이자 받아먹고 담보로 잡은 집값이 맨날 오르니까 돈을 떼일 염려도 없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부동산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 부동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득이 났을 때 내야 되는 양도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예요. 근데 그 당시 1980년대 일본은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매우 관대했고요. 기업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보유를 해도, 팔아서 이득을 내도 세금의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는데 비용도 별로 없고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돈은 부동산으로 많이 몰렸고요. 일본의 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살펴봤는데 이젠 슬슬 한국의 부동산하고 어떤 점이 닮았는지, 아니면 다른 점은 뭐였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요, 둘 다 경제가 안 좋을 때 도리어 거품이 꼈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경제에 타격이 왔고 불황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고 했죠. 일본하고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타격이 왔고 불황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렸고요. 제로금리 시대를 약 1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거고요. 최대한 영끌에서 아파트를 풀매수한 거예요. 최근 11월에 기준금리를 1%로 올리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저금리 덕분에 충분히 시장에 돈이 돌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경제가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저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그동안 버블이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정부의 의지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대출을 억제하고 아니면 막 부동산 못 사게 막으려고 막 정책을 25번도 넘게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투기 세력은 악의 죽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면 부동산 정책 25번이고 26번이고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막 허구한 날 정책 뿌렸잖아요. 물론 부동산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하진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받았죠. 하지만 일본은 그런 것조차 없었다. 일본 정부는요,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있는데도 도리어 대출을 권장해주는 정책을 펼쳤고요, 세금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부동산 가격이 막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데도 일본 정부는 방치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차이점은요, 일본과 한국의 버블의 주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기업들이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샀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많이 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맨 처음에는 도쿄의 오피스부터 상업용 토지까지 막 버블이 끼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은요,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앞장서서 버블을 주도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은요, 버블 시기에 두 나라의 LTV가 수치가 달랐다는 겁니다.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TV가 120%, 최대 LTV가 200%, 300%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동산은 거의 60%에서 80% 이상이 대출로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이 아니었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LTV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국의 LTV는요, 높게 쳐봐야 한 70% 정도일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조정지역, 과열지역으로 나눠가지고 LTV를 40%, 50%도 못 잡습니다. 더군다나 매우 비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빚을 내서 살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추가적으로 한국은 LTV 말고도 DTI라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통해서 이미 더 많은 대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게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떡상했던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에만 온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경제 살리겠다고 돈을 풀었어요.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로 돈을 뿌렸죠. 그러니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부동산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오르던 1985년에서 90년 사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은요, 떨어지거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만 혼자 떡상 중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 홀로 버블 끼고 등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잘 나가던 일본 부동산 시장이 왜 갑자기 떡락한 거냐구리. 일본에 버블이 터졌을 때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냐구리.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떡락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만들어둔 영상 있으니까요, 강요하는 건 아니다구리.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다구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곧 리뷰영이는 바본가?